챕터 14 가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위한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위해서. 오케이? 정적분의 정의를 위해서 이 방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분 구적법.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정의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구적법.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동그라미 칠까요? 잘게 나누어 동그라미.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잘게 나누어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괜찮니 얘들아? 자, 잘게 나누어 하고 옆에 적어봐. 무한히 나누어. 약간 국어 시간 같죠? 무한히 나누어. 그렇지?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어림값, 근사값이죠. 을 구한 뒤에 그 어림값을 동그라미 극한값으로. 자, 앞에 연결돼요. 잘게 나누어는 뭐로 나눈다? 무한히 나눈다. 즉 무한으로 보낸다는 소리고 그 극한값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우선 도형적인 느낌, 이렇게 도형적인 느낌. 쌤이 여기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알겠어? 넓이를 구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볼 거냐.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뭐 잘게 나누어져. 자, 우리가 거기서 잘게 나눈다란 말이 있는데 얘들아.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나누는 건 아니야. 알겠어?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n등분. 맞아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막 나누지 않고 이 잘게 나눈다라는 개념 우리 조금 어느 정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적분은 뭐 리만 적분 등등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 n등분 할 필요가 사실상 없지만 고등학교 과정 적분은 n등분이라는 말을 쓸게요. n등분. 그리고 구분구조법이란 기본 도형으로 잘게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 기본 도형으로 잘게 나누는데 자, 넓이를 나타낼 때 기본 도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직사각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피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넓이를 구할 거니까 쟤를 직사각형으로 한번 잘게 쪼개볼게요. 이해됩니까? 뭐 이렇게 반띵하게 반띵.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치? 이렇게 딱 반띵해서 쪼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저기 큰 요 직사각형 두 개 쪼개는 거 저거 있죠? 아,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반띵이야. 이렇게.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다면 직사각형 넓이랑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를 비교하면 직사각형이 조금 더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냐면 클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괜찮니? 이해되지? 얘를 좀 잘게 쪼개보자고 한번. 2등분 해볼게, 2등분. 이렇게 쪼갤 건데 쪼개서 한번 나눠볼게.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그냥 쪼갤게. 한 번 더 쪼갤까? 4등분. 자, 이렇게 4등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그 다음 직사각형은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보자고, 직사각형은.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n등분이죠. 4등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 가로 길이가 모두 동일한 직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빨강색 4개를 더하면 파랑색보단 더 어때? 오차가 적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알았죠? 얘를요, 다시 한 번 더 반띵해서 8등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진아,
우리 잡으러 왔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쪼갤까요? 이렇게 쪼개봅시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빗금질 아까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왼쪽만 할게. 오른쪽 방법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등분 한 거냐면 4등분에서 8등분으로 좀 늘렸죠? 우리가 구하려는 도형에 점점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서 넓이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n등분.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부피를 구하는 건 원기둥을 이용한다 그랬지, 얘들아. 한번 해볼게. 원뿔. 맞아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n등분 된 기본 도형을 채워나갈 겁니다. 근데 부피이기 때문에 n등분은 뭐가 원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을 어떻게 세워볼까? 뭐 바깥쪽에서 세울 수도 있고 안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엔 안쪽으로 해볼게요. 원기둥 하나. 맞아요? 자, 원기둥 하나 더 그릴게. 원기둥 둘. 이렇게 돼서 n등분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n등분은 뭘까요? 높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이렇게 n등분해서 채워나가면 원래 부피보다 좀 작겠지. 이해됐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n등분 해볼래? 봐봐, n등분을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n등분하면 어쨌든 원뿔보단 크지만 조금 n등분을 잘게 쪼개면 비슷해지겠죠?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안쪽에서 하면 늘어나서 채워지는 느낌, 바깥쪽은 쓱 스며든 느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 이해되니? 내가 원래 구하는 부피인데 얘는 바깥쪽 좀 더 큰 거고 작은 거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요 새끼도 일로 수렴하죠. 일로 수렴하는 겁니다. 무슨 정리? 샌드위치. 왜냐하면 극한 개념이 들어갔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걸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신 대비 때는 원뿔의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이라는 것도 이걸로 증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게 구분구조법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n등분을요, 나중에 뭐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잘게, 완전 잘게 쪼갠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들을 모두 다 더해야 되겠지.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를 모두 다 더해야 여기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는데 넓이의 뭐를 구한다? 합을 구한다. 얘들아, 넓이의 합을 무한히 더한다. 이게 뭐의 뜻이야? 급수. 그래서 제목이 정족분과 급수예요. 이해되죠? n번째 부분합이라 그러지? Sn n번째 n등분한 합을 n등분은 유한이야, 얘들 알아니? n등분 대 합을 다 구한 다음에 앞에다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버려. 얘가 수렴하면 그 넓이값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원리 알겠어? 그래서 급수라는 개념이 정족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실제로 아주 과거에 면접 같은 거 볼 때 고대나 이런 데서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정족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족분이 뭡니까? 그러면 고대나 서강대 정도급의 학교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네. 그 정도급의 학교가 정족분이 뭡니까? 를 물어봤을 때 인티그랄에 AB 붙인가요? 이러면 그 새끼 못 가죠. 고대 세종을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족분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선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따 내가 또 막 설명하고 얘들아 이게 정족분이야.
할 건데 그 미리 땡겨 얘기할게. 정적분은 급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었어. 그 당시 때. 보면 알겠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다시 구분 구적법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정적분을 정의 내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정적분의 정의를 위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정적분의 정의.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상 수능에서는 나온다면 이 급수 처리하는 거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신에서만 조금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해되니? 자, 정적분의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바로 예를 들어볼게. 간다. X축 잡을게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fx가 있습니다. fx가 a부터 b까지 뭐 연속이다 라고 그냥 안전한 장치를 좀 두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라는 정적분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0보다 큰 쪽만 얘기할게요. 알았죠? 0보다 크니까 우리 이 정도 상식은 있죠. 0보다 크니까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다는 상식은 있지 얘들아. 그치? 오케이? 이거를 내가 구하고 싶어. 됐니? 구하고 싶어. 얘의 정의를 구하고 싶어. 정의. 알았지? 오른쪽에 정의 내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A랑 B랑 X축이랑 곡선이랑 둘러싸인 저기 구간을 n등분합니다. 그러면 n등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 등분, 두 등분, 점점점, n등분. 이렇게 됐다 쳐볼게요. 괜찮아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몇 개만 쪼갠 걸 n등분 했다고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예를 가지고 내가 기본도형으로 쪼갤 건데 이렇게 쪼개볼게. 요런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요런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 점점점 요런 직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n등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n등분이기 때문에요. 한 등분의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b-a거든. 걔를 뭐로 나눠주면 n으로 나눠주면 한 등분의 가로 길이가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봐봐. 요 가로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게 n분의 b-a, n분의 b-a, 랄랄라 n분의 b-a가 되는 거라고. 괜찮니? 그럼 내가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을 S1, 두 번째를 S2라 그러면 마지막에 SN이 되겠죠. n등분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S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요 X좌표는 A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b-a만큼 같습니다. A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b-a만큼 같고요. 그럼 가로 길이는 항상 뭐로 일정하다? n분의 b-a로 가로 길이가 항상 일정한데 높이라는 것은 요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한 y좌표. 그렇죠? x값을 여기다 대입한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가 n분의 b-a가 되고 글씨가 왜 이러죠? 자, 가로 길이가 n분의 b아가 되고 높이는 f의 a 플러스 n분의 b-a.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원래 알겠니? 자, 이제 S2를 구해볼게요. S2는 두 번째 직사각형입니다. 그 여전히 여기서 한 칸 더 n분의 b-a만큼 같기 때문에 요 녀석의 요 x좌표는 a에다가 n분의 b-a 곱하기 2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두 칸 갔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요 x값을 대입한 y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가로 길이는 일정하죠. n분의 b-a 곱하기 f의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규칙 나오나요? S3은 자, 잘 들어. 여기 2가 왔으니까 S2는 여기 2를 곱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S1은 1을 곱한 거죠. S3은 밑변 길이는 가로 길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건 나는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임의의 K번째에 있는 몇 번째? 임의의 K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마 a 곱하기 k 이렇게 되면 sk가 나오죠.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first. n등분하자. 유한등분이죠. 자, 2단계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S1 더하기 S2 더하기부터 SN까지 더하면 밖으로 삐져나간 모든 직사각형 넓이를 더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곡선보단 큽니다. 맞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걸 우리가 더한다라는 개념을 쓸 때 사용하는 수학적 기호가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K, 일부러 K번째를 끌어낸 겁니다. K가 1부터 N까지 SK 이렇게 하면 위의 거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대입합시다. 얘가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K라는 식이 이거잖아요. 편의상 F를 먼저 쓸게요.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A 얘가 바로 유한합이야. 이해가 되니? 뭔지 알겠죠? 자, 마지막에 여기까지 세컨까지는 유한의 세계라면 지금부터 n을 어떻게 한다? 잘게 쪼갠다. 같은 말이 무한히 쪼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n을 뭐로 보낼까요? 무한히 보낼 겁니다. n을 무한히 보냈을 때의 이 합의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자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 이게요 뭐라고요? 저기 둘러싸인 넓이라고요. 맞습니까? 어디 넓이라고요? A부터 B까지와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봐봐. 그게 뭐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 0보다 큰 쪽에서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넓이라고 배운 거잖아. 그래서 잘 들어. 정적분의 정의가 뭡니까? 얘가 정적분의 정의야 사실상. 순서 알려줄게. 잘 들어. 순서 알려줄게. 순서가 뭐냐면 요렇게 정의된 리미트 시그마 급수 있죠? 맞습니까? 얘가 정적분의 정의라고요. 그런데 모든 정적분 값을 잘 봐. 모든 정적분 값을 리미트 시그마라는 매우 복잡한 급수로 풀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복잡한 급수를요.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기호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건 기호일 뿐이야. 그리고 이거의 계산이 라지 fb에서 라지 f를 뺀 계산 결과입니다. 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잘 들어. 위에 거가 정적분의 정의라면 얘를 위에 거의 급수를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하고요. 맞습니까? 엄청난 증명 과정에 의하여 이런 기호를 갖는 정적분 값의 계산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적분학의 글씨 귀찮은데 기본 정리라는 거. 기본 정리 2야 2. 1은 따로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책에서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배웠죠 우리는. 이거를 배우고 이걸 배우는 건 잘못된 거야. 이해되니? 정적분은 그래서 애초에 미분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부정적분과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잘 봐봐. 정적분의 정의 속에 미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적분은 안 들어가요. 급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정적분이 뭐야? 급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모양을 갖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계산이 편리해진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만약에 너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매번 이렇게 구할 건 아니지. 이건 에바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요. 정적분의 정의 이런 식으로 급수의 모양이 주어졌는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푸는 건 에바예요. 얘를 뭐로 바꾸는 거 훈련해야 된다? 얘를 정적분의 기호로 바꿔서 우리가 배웠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됐니? 이게 과연 정적분의 정의인데 얘가 정말 얘랑 같은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알았지? 이거를 뭐 왜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같은지 확인을 해볼게.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가 정적분의 정의야. 알았지? 그냥 급수야. 리미트 시그마. 알았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야. 알았니? 오케이? 지금 뭐 할 거냐면 정말 이렇게 구한 급수의 결과와 정적분의 결과 같은지 예를 들고 나서 두 번째 할 거 이렇게 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요령을 설명할게요. 알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가볼까요? example.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볼게. 가보자. 여기 fx인데 x제곱이라 그럴게. 알았지? 여기가 0 여기가 1 됐니? 그럼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의 dx는 완전 밥이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 말은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맞지? 지금부터 얘를 아까 같은 구분 구족법으로 3분의 1로 간지 확인을 할게요. 자, n등분 합시다. n등분. 한 등분, 두 등분, 이렇게. 괜찮습니까? n등분 합니다. 그런데요. 얘는 거리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n등분을 하였을 때 한 등분은 n분의 1이죠. 됐습니까? n등분을 하였을 때 한 등분은 n분의 1입니다. 가로 길이가 모두 n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너비를 구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얘들아?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직사각형 S1, S2, SN이라고 잡으면 자, 요 좌표는 0에서 n분의 1만큼 갔으니까 n분의 1이고요. 0에서 n분의 1, n분의 2만큼 갔으니까 n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S1을 구하면 S1은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고 도와줘? 가로 길이 n분의 1
세로 길이는 n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기 때문에 n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넓이는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S2를 구해보면 S2도 마찬가지 높이는 n분의 1을 대입한 게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도 특징을 발견해 보니까요.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가 똑같다는 걸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K번째는 n분의 K의 제곱에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쓰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유한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K가 들어가는데 SK가 이겁니다.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유한합이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냐면 n을 어디로 보냅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맞죠?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사실상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올 식이 뭐가 오냐면 이 위에 거 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위에 거 시그마를 계산해 볼게요. 이미 싫어지죠. 시그마 계산이기 때문에. 자, 요 시그마 계산해 보자. 요 시그마 계산하게 되면 K가 변수기 때문에 N은 상수 취급받아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건 N 세제곱분이 나갈 수가 있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이 살아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N 세제곱분 1이고 자, K 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요것을 정리하게 되면 6N 세제곱분의 칠판 봐줘. 분자 다 전개할 필요 없지? 분자 전개하면 2N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해되니?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극한에 집어넣어.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 더하기 랄랄라가 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므로 개수의 비 6분의 2니까 3분의 1로 수렴하죠. 같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합시다. 알겠습니까? 사실상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모든 부피도 다 이런 방식으로 공식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의 부피도 증명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3분의 1을 구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렇게 급수로 표현된 이 녀석을 그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어이씨 높네요. 자, 급수로 된 것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뭔가 약간 영화 명랑 같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혹시 그런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최민식 나온 거? 그때 몇 살이었나요?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혹시 봤다 손 들어보자, 명량. 봤어요? 오케이. 제가 또 역사 얘기 오늘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저께 역사 얘기 했나요? 얘기 안 했나? 왕가 사는 남자 얘기 했나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안 하겠습니다. 어저께였군요. 어저께 수업인가, 이제 2학년 애들한테 왕가 사는 남자, 너네한테 한 것 같은데 수능 대비 때 얘기했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니? 제 수업 시간에 잤습니까? 2학년 반 얘기했나? 왕가 사는 남자 얘기를 했거든요. 봤거든, 명절 때. 단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제가. 2학년 반 가서 얘기했더니 뭐 역사관이 어땠다는 도 나고 극우라는 등 쓸데없는 또 얘기를 하길래 또 역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번 봐봐요. 1000만 넘었고 되게 유명한 영화죠. 이순신 장군 얘기죠. 맞아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건 정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닌가요? 그것도 상황이 있습니까? 그분 무슨 색입니까? 그런 거 없죠? 이거 조심스러워 요즘에, 그치? 뭐 제 강의를 유튜브 아무리 올려봐도 누가 보겠습니까? 조회수가 1, 2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어쨌든 그런데 그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어. 사람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조금 봤지 너? 그 대사 있지? 나 거기 좀 감동받았는데 급수를 급수를 정조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정조분의 기본 정의가요. 요 자식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급수를 정조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별로 와닿지 않는 썰이었죠? 죄송합니다. 필기하시고요. 급수. 혹시 그 왕과 산 남자 봤다 손 들어보자. 영화.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아, 2학년 봤구나. 그 영화가 재밌었던 이유는 거기 나온 단종이 잘생겨서였대요. 맞습니까? 잘생기긴 했죠. 아이돌이었나요? 박지훈? 그랬습니다. 이게 물론 쓸데없는 얘기인데, 약간 영적인 부분인데, 요즘에 약간 뇌과학이나 그런 심리학 이런 데에서 좀 많이 강조한 내용 중에, 동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동시성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그 순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 얘기했어요. 뭐 정신의학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좀 믿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 이유는 분명 몸이 안 좋을 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왜 하냐면, 왕가 사는 남자, 갑자기 든 내 생각이니까, 왕가 사는 남자 단종이라는 왕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단종이라는 게 좀 불쌍한 인생을 살았죠. 세조? 수양대군인가요? 삼촌인가요? 숙부라고 하나요? 근데 그 사람 이제 난 일으켜서 이제 귀양 보내서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죽이는 과정도 원래 정사에는 어떻게 죽이죠? 영화에서 반영했는데, 어차피 안 볼 거니까 그냥 하면. 그 왕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약을 내렸어요. 맞죠? 이 강의는 일부 공개로 돌릴게요. 사약을 아무도 안 보지만 나만의 세계가 있잖아. 근데 사약을 내렸는데 그 약 먹고 죽기 싫다라 그래서, 그치? 유해진한테 나 죽여줘 그런 거잖아. 근데 어떻게 죽였다? 활 있지, 활.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여기가 방, 여기가 왕, 단종, 유해진. 여기 이제 활 시위랑 어떻게 묶어서 목에다 이렇게 딱 해요. 유해진한테 당겨. 그럼 활 시위가 목을 당기죠. 지금 소위 말해서 목 매달아 죽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게 이제 그 실록에 나온 정사. 또 야사는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막 죽었다는 게 진짜 이렇게 누가 죽였다. 또 어떤 야사는 살아있다. 이런 말도 있고 되게 막 그 당시 때. 그런데 왜 이 동시성이 왜 하냐면 이걸 보고 좀 약간 느낌발을 얘기할게. 우리 정말 다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누구지? 단종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만든 주요 세력이 한명회라는 인물이죠. 맞습니까? 나 무슨 설문석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그렇습니다. 막 이러고.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는 세조랑 수양대군과 이제 가족이야. 사돈관계. 이 사람이 근데 다 이렇게 똑똑한데 나중에 이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불행했다. 속된 말로 한명회가 죽음, 물론 그 당시 때는 가능한 것 같아. 이 사람의 죽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종기. 되게 고통스럽게 죽었대요. 근데 이 세조가 죽을 때는 되게 불행하게 죽었어요. 꿈에 자신이 죽인 단종과 이런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리며 나중에 노후를 맞이했어요. 뭔지 알겠죠? 이걸 보고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절해지자. 분명 내가 오늘 했던 한마디와 잘못된 어떤 말들이 분명 나에게 화로 돌아올 것 같으니 친절해지자.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상처받은 친구들은
미리 사과드릴게요. 알겠니, 현순아?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고요. 시간 되면 좀 봐봐요. 고3이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핸드폰, 유튜브, 게임 같은 거 그만하시고 그런 좋은 영화 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갑시다. 네모 몇 번 할 차례죠? 떠들다가 네모 몇 번인지 모르겠네. 비밀번호 08 네모 3번. 자, 정규분은 네모 2-1로 가겠습니다. 2-1번. 자, 이제 이겁니다. 우리 목적은 주어진 급수가 있고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낼 겁니다. 참 시대가 그렇죠. 역사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되게 좋아해요. 어떤 거냐면 이쪽 급수를 정적분 바꾸는 게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꽤 괜찮은 4점짜리 문제였어요. 무조건 나오는 한 문제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진 않고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10년 전 수업할 때는 요 주제 갖고 진짜 엄청나게 깊게 얘기했어요. 엄청 깊게, 딥하게 얘기하고 막 강조하고 열별타고 그랬으니까 막 엄청 강조했었는데 너희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 시대를 말하는 거야. 역사가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자, 급수를 정적분 바꾸는 거. 하지만 5월달, 6월달 내신 대비 때는 조금 딥한 얘기도 할게요. 알았죠? 뭐 라이트 포인트, 레프트 포인트, 미들 포인트, 뭐 사다리꼴 법칙 다 있는데 그때 얘기하겠구나. 알았지? 지금 이 정도만. 자, 급수를 정적분 바꿔야 돼요. 우리 아까 이런 거였지? 가보자. 우리가 이런 거였단 말이야. n등분한 직사각형 하나만 딱 끄집어 내볼게. 물론 전제 조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우리는 연속인 것만 다룰게요. 원래 연속인 것만 다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n등분 할게요. 이 n등분이 원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파티션이라 파티션. 근데 원래는 그냥 분할이야, 분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대중 없이 분할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 고딩들한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n등분 해라 라고 그냥 조금 제한을 둔 것 뿐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A부터 B까지 n등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B-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약속 하나 합시다. 선생님, 요 사각형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잘 봐. 이렇게. 쌤이 우리 오늘 선행이니까 처음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이 y값이다라고 하면 약속을 할게. 나중에 왼쪽 점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건 내신 때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보통 오른쪽 위에 점을 높이로 갖는다라고 할 때 보통 라이트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렇게 나왔으면 요 좌표는 아까 뭐였어요? A로부터 K번째입니다. K번째. A로부터 n분의 B-A가 몇 번째 있다? K번째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가 되고요. 이게 높이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치 얘들아? 얘를 내가 뭐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적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느낌을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변수는 n이에요, k예요. 시그마에서는 k가 변수죠. 그래서 내가 요 안에 있는 식 전체 k가 무조건 있어야 돼. 요 전체를 내가 임의로 xk라고 잠깐 치환을 할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얘는 K 관한식 맞지 얘들아? 질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K 관한 1차식. 맞아요? 왜 등차 수열?
n 등분 때문에 등차수열. 뭔 말인지 알겠냐? 이해됐니? 아주 오래전 과거 서울대학교 구술 문제에서는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는 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10년 전까지는 엄청 딥하다 보니까 쌤 여기 수업을 준비할 때 그런 서울대학교라든가 나왔던 면접 문제의 질문들, 발문들을 다 얘기했다고 수업 시간에. 우리 아직 그럴 필요 없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건 알겠지?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야? 1차식. 요게 공차야. 공차 맞지? 공차? 맞잖아. 같잖아. 가로 길이가.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내가 요 델타 x를 뭐라고 줄 거냐? 델타 x를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델타 x라 두겠습니다. n분의 b마 a 이렇게 둡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결론. 자, xk는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x로 바뀌고요. 델타 x는 dx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이 무한 희수쌤 아이템 n이 무한 들어갈 때 xk가 x로 가고 델타 x는 dx로 간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리미트 시그마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을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테그랄은 쌓는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아니, 더한다. 썸을 슉 늘린 거야. 이해되니? 근데 무한히 더하니까 리미트 시그마 더한다, 무한히 더한다. 그럼 뭐가 지금 결정이 안 됐어? 아래 끝과 위 끝이 결정이 안 됐지, 얘들아. 맞아요? 지금부터 여기서 아래 끝과 위 끝을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괜찮니, 얘들아? 간다. 자, 아래 끝, 위 끝 결정하기. 됐습니까? 여기는 모든 식을 다 써야 돼. 안 쓴 게 뭐 있어? K가 1부터 N까지 안 썼지, 얘들아. 그러면 자, K가 1일 때 XK, X1이 되겠죠. X1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강력한 새끼가 있어? 무한대로 가는 새끼. N이 무한대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뭐가 돼? A로 수렴하지? 그게 아래 끝이야. 가장 먼저 시작하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가 N일 때 XN. 자, 여기다 N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A 플러스 N 약분해주면 B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바로 B가 돼서 윗끝이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좋아요. 따라서 이런 과정에 의하여 얘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인테그랄 아래끝 A 윗끝 B 그리고 XK가 X로 바뀌기 때문에 FX 얘가 델타 X죠. 델타 X가 DX로 바뀝니다. D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적어볼게요. 얘가 XK가 되고요. 요 녀석이 델타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 델타 X가 되기 위한 조건은 델타 X는 누구냐면 K의 개수가 델타 X가 돼야 돼. K의 개수가. 꼭 K의 개수가 델타 X가 돼야 돼. 가로 길이잖아. 이해되죠? 이렇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이해가 됐니? 그러면 자 아까 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X제곱 예를 들었던 게 X제곱. 그 아까 식이 어떻게 나왔니? X제곱? 도와줄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아까 x제곱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거였어요. 맞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할게. 여기 안에 k에 관한 요식 있죠? 저 식을 n분의 k를 xk라고 할 건데 얘들아 k의 개수가 델타 x라 그랬지. 여기서는 k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1이니까
델타 x가 n분의 1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어머, 여기 이미 델타 x가 존재하네요. 맞습니까? 자, 아래 끝 구할까? 아래 끝. x1은 n분의 1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고요. xn은 1이기 때문에 윗끝에 1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바꿔볼게. 봐봐. 인테그랄 아래 끝 0, 윗끝 1이고요. 도와주세요. xk라고 둔 모든 부분을 x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x제곱. 맞습니까? 얘가 델타 x죠? 델타 x는 dx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수를 계산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정적분의 기호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정적분 급수 문제가 좀 쉬워진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괜찮니? xk가 x로 바뀌어. 요게 xk니까 그게 x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사실상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가장 스탠다드한, 전체를 치환하는 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를 치환할 뿐 얘를 바꾸는 과정은 무수히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바꿔볼게. 알았지? 여기까지 필기. 됐어요? 오케이? 자, 또 바꿔보자. 봐봐. 요거하고 좀 쉴게. 자, 리미트 아까 똑같은 식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인데요. 잘 들어. 내가 이번에는 여기 전체를 줄게 아니라 요것만 어쨌든 k가 있어야 되니까 요것만 내가 xk라고 둘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k가 묶여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xk가 n분의 b-a 곱하기 k가 되면 여기 앞에 주어져 있는 k의 개수 있죠. k의 개수가 델타 x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델타 x는 n분의 b-a니까 딱 델타 x가 곱해져 있네요. 맞죠? 뭐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아래 끝과 위 끝 결정합시다. x1은 n분의 b-a인데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아래 끝이 봐봐. 함수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얘도 바뀌겠지. 그 다음에 xn은 n을 대입하는 거니까 b-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꿔보자. 지금부터 얘는 자 간다. 인테그랄 0부터 b-a까지고 자, 이거 집중해야 돼. 쓰지 마. 봐봐. xk라고 치환한 부분을 x로 바꾼다 그랬지? f에 그러면 a 플러스 x dx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맞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볼래 니네?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 아까랑 똑같은지 봐봐. 요게요. x축 평행 이동 된 거지 얘들아. 그치? 내가 여기서 얘를 fx로 바꿔볼 거야. 자, fx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거잖아요.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맞니? 그 말은 반대를 얘기해서 얘가 되기 위해서는
x축으로 a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가 움직이면 적분, 그거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0에서 a 더하니까 a가 되고 b마 a에서 a 더하니까 b가 돼서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니? 또 바꿔볼까? 자, 두 번째 또 똑같은 거 바꿔볼게. 이번에는 선생님이 xk를 그냥 n분의 k라고만 쓸게요. 괜찮죠?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이거야. 델타 x가 n분의 1이잖아. 그치? 맞니? 맞아요.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우선 아래 거 위 거까지 결정할게. 이거니까 얘가 0으로 수렴을 하고요. 이거니까 1로 갑니다. 맞죠? 그런데 잘 봐, 이제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누구만 xk야? n분의 k만 xk가 되는 거잖아. 그럼 괄호 안에 f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델타 x가 n분의 1이잖아요. 여기 지금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b 마이너스 a에다가 델타 x 곱한 거죠. 이 경우 말입니다. 밖에다가 b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dx 이렇게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무수히 많게 변형할 수 있지만 맨 첫 번째 이 안에 전체를 치환하는 게 제일 스탠다드 하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 오케이? 우리는 무한히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실제 적용하실 때는 전체 치환해서 푸는 게 안전하다. 됐습니까? 꺼주시고요. 조금 찾다 문제 풀이할게요.